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7일 지금부터 제3차 전파무기 위험성을 알리는 전파무기 피해자의 대국민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파무기 피해자의 대국민 연설회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먼저 구호부터 외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마인드 컨트롤 전파무기 사용 금지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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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회에 앞서 잠시 전파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파무기는 1950년대 미국의 ST 울트라 프로젝트라는 극비 실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 실험이 폭로되자 실험은 마인드 컨트롤 프로젝트로 둔갑하여 현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실험은 전 세계의 피해자를 양성하였으며 현재에는 뇌와 컴퓨터가 연동된 뇌해킹 범죄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뇌해킹 범죄의 피해 사례를 알려 이 범죄가 본론화되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어 이 범죄를 뿌리뽑고자 이런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연설하는 분들은 대부분 참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피해를 겪으며 희망을 잃지 않고 생존해 계시는 분들입니다. 연설 순서는 이현수, 박남희, 이미지, 윤범선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연설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연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성 에너지무기 전파무기 피해자입니다. 자세한 제 피해 사례는 유튜브 상상원 도기다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피해 사례는 제가 겪는 피해 사례 중 일부이며 컴퓨터와 연동된 뇌 조작과 뇌 해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제 주변의 일반인들이 개인의 휴대전화에 위치 어플을 실행시키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그들은 특정한 감각을 느낀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서 위치 어플을 실행시킨 이후 폰을 사용할 때 특정 감각을 느낀다는 것은 위성으로 좌표가 찍힌 각 개인의 두뇌에 특정한 감각을 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의 감각을 주입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재미있는 감각일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고통의 감각이 주입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뇌 조작과 뇌 해킹의 대표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이 들린다는 건데요. 사토라레, 즉 생각이 들린다는 것은 컴퓨터와 연동된 나의 두뇌의 패턴을 읽어 소리 에너지로 변화시켜 위성에서 레이저로 사람들이 뇌에 쏜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말들을 쏘아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일정 지역에 소리를 쏘는 기법은 실제로 몇 년 전 코카콜라에서 광고로 사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사람들 꿈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보편적인 수면 시간대에 수면 시간에 맞추어 특정 지역의 위성에서 레이저로 딥페이크든 뭐든 나에 관련된 영상을 쏘면 그 시간대에 수면하는 사람들은 나에 관련된 뇌에 주입된 꿈을 꿉니다. 현재는 지향성 에너지 전파무기에 의해 뇌 조작과 뇌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위성으로 일반인들의 뇌도 뇌 해킹과 뇌 조작이 가능합니다. 위성으로 평범한 사람을 끔찍한 초능력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향성 에너지 무기, 전파무기를 이용하여 타깃에게 동의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 즉 전파무기 피해는 나만 타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주변의 여러분들도 피해자가 되는 범죄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단체로 특정 감각을 주입받거나 동일한 소리를 듣거나 동일한 꿈을 꾼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동시에 뇌 조작, 뇌 해킹 실험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범죄는 밝혀져야 합니다. 반드시 밝혀져 타깃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불특정 다수도 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 범죄로부터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참된 인권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지향성 에너지 무기, 전파 무기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연설은 여기서 끝났고요. 다음은 박남희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서울시민입니다. 대통령이 바뀐 지 4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내란 종식과 경제회복 그리고 민주주의 정상화라는 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많은 국민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나라는 차츰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파 무기로 탄압하는 국가 폭력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24시간 감시, 사찰, 테러, 법원 앞에 갇혀 있습니다. 탄압의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의힘당에 대한 비판입니다. 12.3 못했다의 날, 그 이후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원 시청에 대한 비판으로 저는 남원 불매, 남영성을 소멸에 댓글을 썼습니다. 이 유튜브는 지구인 자연농장입니다. 남원 귀농 귀촌 사기 사건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과 횡포에 댓글을 달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23년 1월 중순부터 가택 침입이 시작되었고 2월 5일 한날 전파 무기로 인한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방안에 복가스 분사로 두 번의 감기 몸살을 앓았고 감시와 사찰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23년 9월부터 전파 무기의 본격적인 폭력이 시작됩니다. 1년 정도 불규칙적으로 심장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파 무기의 강도에 따라 심장은 제 멋대로 피곤했습니다. 처음 당하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에 그 충격에 그 당혹감과 공포감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신했지만 3월분에 적극적인 모드로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정상됐습니다. 장기간에 갇힌 합니다. 이 역시 전파 무기의 강도에 따라 보통 국민이 강력으로 얼마든지 여전히 방어합니다. 세 번째, 나이가 올 만큼의 어깨 통증이 있었고 현재 왼손 저림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목을 자극하여 강제로 기침을 유발합니다. 속을 불편하게 하고 하루에 두세 번 화장실을 가게 하여 강제 대사를 시킵니다. 여섯 번째, 24년 9월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1년 이상 성고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암흑되고 소문을 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파 무기는 국내 조종 무기라고도 합니다. 가해자는 전파를 이용하여 이성을 통해 자기 마음대로 뇌의 각 부분을 공격하고 신체 이상 증상, 통증을 일으킵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여러 번 당사에서 민원을 제기했고 국가 인권위에는 2번 방문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처럼 범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경찰에 수십 번의 전화를 했었고 몇 번의 출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기간에 민원 접수를 하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형식적이고 일반적인 우편을 보내왔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국가기관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촛불행동이 추진하는 159차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여기에서도 1년 이상 현장에 집회 참석자를 매수하여 얼마나 사진 촬영을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현재 휴대폰에 대한 각종 테러도 있습니다. 휴대폰에 사진 전송 불가, 사진 지우기, 유튜브 버퍼 만들기, 댓글 지우기, 댓글을 노출시키지 않기, 유튜브 소리를 자주 끊음으로써 시청 불가, 시청 중 동영상을 다른 화면으로 배치해 신청한 나오를 당겨서 다시 재생시키기도 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 일부 화면을 아예 제거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제까지 국회 앞에서 41일째 국가폭력의 국가기관을 밝혀달라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 중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분들께 제가 친접슨 표현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 무기를 사용하여 국민을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있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각종 국가적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국정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시효없고 용서 없다고 하셨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님 명령하십시오. 국정원을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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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음 누구예요? 다음은 이미지님이 연설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마인드 컨트롤 전파무기 사용 금지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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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파무기 피해자입니다. 올 가을이면 저희 피해가 이제 19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전파무기 피해자들입니다. 또한 저희는 이런 피해자 모임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에게 칩을 심고 고문하며 조현병으로 시달리다가 시민을 죽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가족들, 이웃들을 보호해주지 않고 인권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딥스테이트 조직을 수사해
가해자들은 이 세상과 피해자들을 비웃으며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듯 우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V2K이자 가해자 차진수와 차진수 일당들은 저희 집이 장애인집이라서 저에게 이렇게 했다며 웃었고 매일 끝없는 이공 환청과 전기 부분을 시달리게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해자 라인을 어느 정도 밝혀내자 이제는 제 가족과 제 주변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타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피해 시작 1년 동안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자세하게 척하며 사실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욱더 교묘한 수법으로 접근했고 결국에는 폭력을 저에게 행사하였고 협박까지 했으며 재산까지 갈취하려 가족들의 끝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며 더욱더 심한 고통과 고통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끊고 먹었으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갈 때쯤이면 무슨 방법으로라도 동원하여 방해하기 일쑤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장애인집이고 가난해서 그렇다며 비웃었고 적색분자가 되었다고 조롱하며 자신들의 유전자가 우월하여 그렇다고 세뇌시켰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도의도 구하지 않았고 사이비 종교에 미친 여자로 돌아가 정신병까지 가서 약물 중독에 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조현병 진단으로 저를 환자로 둔갑시켜서 정보를 캐내고 불을 이루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려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고문과 고통 속에 시달리면서 10수년간 이 칩을 빼주면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 했지만 되돌아온 건 또 모진 조롱과 비참한 수고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무너지자 이제는 재벌 총수들에게 이 비리를 덮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입니까? 많은 피해자분들이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하셨고 임상실험 마루타가 되어 고통 속에 사시며 멀쩡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병자로 만들어 자신들의 마루타 실험에 아중하여 사람들을 불법 생체 실험하여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해줘야 되는 겁니까?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죽음으로 내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누가 해결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이를 악물고 견디며 비참한 심정으로 이 사회에 외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 건지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범성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전파 피해자 단체에서 나온 윤범석 전파 피해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이러한 전파 피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하였기에 제가 그것을 대변하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기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여건상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파 피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인공위성이 불소련에서 스푸트닉 1호가 발사되면서 우리 인류가 인공위성으로서 우리 지금 외의 영역을 알아보고 인지하고 그리고 확장시키는 진화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진화되어 근래 그 아주 1970년대 그 이후부터는 그 정찰 인공위성이라고 해서 미국에는 그 NRO라고 하는 그 정찰위성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직접 이 지구에 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 인터넷에서 인공위성이 뉴욕타임즈를 읽는다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말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파를 맡게 되면 전파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주파다, 저주파다, 극저주파다, 극고주파다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그 전파는 셉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전파를 그대로 맡게 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살상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초고주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쏘면 그 즉석에서 어떠한 그 살상이 나오기에 가해자들이 그 인공위성의 전파를 받아서 그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사람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해자들이 우리의 피해자들을 24시간 추적을 하여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인공위성에서 나오는 초고주파를 타켓에, 예를 들어 타켓에 집에서 그 타켓이 그 잠을 자고 있으면은 그 집에다가 그 전파를 쏘면, 고주파를 쏘면 그 전파가 시멘트를 뚫고 쇠를 뚫고 그리고 타켓이 이 모니터링 되어 24시간 동안 그들은 우리의 사생활을 단 1초의 허용도 하지 않고 우리의 사생활을 막 가둬버리고 이 생명이, 피해자의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그들은 가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24시간 동안 우리가 그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비밀의 자유, 행복 추구권 등등 모든 것을 억압하고 그들이 이것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즉 이들은 그 고주파 이러한 전파 무기를 이용해서 24시간 동안 우리의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불시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러면 이들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 즉 전파에 대한 피해의 구체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예를 든다면 1번 사람의 심리를 조정할 수 있다. 2번 사람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다. 즉 중추신경을 아예 그들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 저경영. 배 하나, 비행기 하나도 떨굴 수 있다. 네 번째, V2K, 인공환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각종의 병을 우리 피해자에게 인위적으로 주입시켜 그 피해자가 그 병을 앓고 아파서 들어놓고 때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여건상 1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타켓의 심리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뇌는 0.4에서 30Hz 이내 사이의 반경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전파가 흐른다는 것은 그 옛날 그 과학자, 즉 그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이전에 전파 과학자들이 이미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랄까 또는 패러데이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의 몸에 전파가 흐른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0.4에서 30Hz가 흐르는데 그래서 0.4Hz 영역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잠만 자는 그러한 영역되고 그 다음에 그 위는 도를 닦는, 기도를 하는, 모두에는 공부를 하는, 그 다음에는 활동을 하는, 그래서 그것까지 델타, 세타, 알파, 베타까지는 우리의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파대입니다. 그러나 30Hz가 넘으면은 우리 인간이 이상작용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앉아있다가 웃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도 하고 그 이상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휴스턴에서 36세의 안드레라고 하는 그 아주머니께서는 아이가 5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V2K, 즉 인공환청이 들리면서 이 사람의 정신 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 5명을 아이들을 다 죽이면 그 아이들을 사탄으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경기 신호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자파형으로서 높은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의 소리인 줄 알고 이 안드레라고 하는 그 아주머니는 5명의 아이를 모두가 다 이렇게 목욕탕에 넣어서 그 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본인의
마음이었을까요? 별거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의 인간 얼굴 피해자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지 못하고 그들이 전파에 인습되어서 우리가 그들의 일종의 노예 아닌 노예로서 우리가 삶을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전파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고 어떠한 행복 추구권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 쟁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심리를 조정한다, 중추신경을 제압한다, 저경영으로 쓸 수 있다, 인공환청으로 고생한다, 병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등등의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무리 경찰에 그리고 국가기관에 정보기관에 수사를 해도 이들은 업무 부담이 거의 있다. 즉 원인은 증거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국민들이 모두 알 수 있게끔 법을 제정해서 그 법을 대한 그 유권 해석을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여서 이 전파 무기가 이 지상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게끔 하여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해자들, 정치인들, 그다음 그 매스컴에서 나오신 분들 등등의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법을 제정하여서 이것이 대국민들에게 이러한 전파무기를 당하면 어떠한 것이라는 그 전파무기의 위험성을 누구나도 다 인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이 지구의 중심에 섰듯이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법제화되어서 이것이 진화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서 이 지구가 그 원래의 그 평화를 찾을 수 있게끔 우리 모두는 노력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이할 것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유건석님의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구원법 외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마인드 컨트롤 전파무기 사용 금지법을 제정하라! 제정하라! 전파무기 불법 사용 철저하게 조사하라! 조사하라! 인명살상 전파무기 범죄자를 엄벌하라! 자, 이제 전파무기 피해자의 대국민 연설회를 마치겠습니다. 연설에 참여해주신 피해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출발은 미약하지만 우리들의 작은 발걸음이 전파무기 범죄가 뿌리 뽑힐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0월에 4차 전파무기 피해자의 대국민 연설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